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 엄마의 불륜남 딸인 내가 응징해주겠다. 네. 엄마가 불륜을 저질렀고 딸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사건이 아주 커져버리는, 세계적으로 나라망신까지 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몇 년 전 사건이었죠. 이 엄마는, 문제의 엄마는 42살, A는 18살 고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 이야기입니다. 엄마와 딸은 인플루언서였죠. 틱톡이라든가 유튜브 등등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 인기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과는 좀 달랐죠. 마핵 부카리 딸입니다. 상당히 이쁩니다. 아빠 이름은 알리, 엄마 이름은 아스린.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게 딸이 아닌 엄마가 사고를 치게 되고 딸 마핵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나섰다가 사건이 커지고 결과가 아주 그냥 그렇게 됩니다. 마핵의 엄마 이름은 아스린입니다. 1976년 파키스탄 출신. 그 시대가 그랬듯이 이 엄마 상당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라면서 옷도 부모님이 정해주는 옷만 입어야 했고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은 꿈도 못 꿔봤다고 합니다. 결혼은 언니의 결혼식에서 가족들이 소개해주는 남자와 했다고 하네요. 지금의 남편 알리입니다. 이 부부는 그렇게 1999년 5월 22일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낳은 딸이 이 마핵입니다. 마핵 부카리. 그녀가 3살 때 다시 이들은 2002년 가족이 모두 영국으로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좀 있고 생활은 여유로운 편이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2019년 마핵은 맨체스터 대학에 들어가 다른 아이들처럼 별 생각 없이, 그 당시에는 이게 붐이었으니까요,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들이 떡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냥 떡상을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댄스 챌린지도 하고 뷰티 메이크업도 하고 채널은 쑥쑥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했는데 뭔가 다릅니다. 그러자 아예 그 길로 나서게 되죠. 학교 그만둡니다. 때려치웁니다. 본격적으로 엄마랑 영상도 찍고 틱톡이나 인스타에 올리게 되죠. 처음에는 엄마 아스린도 낯설어하며 싫어했습니다. 어색하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인다는 것. 그런데 또 딸이 컨텐츠가 없어서 엄마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또 끝까지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딸이랑 즐겁게 춤추는 거 찍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초대박이 납니다. 게다가 댓글에는 엄마가 왜 이렇게 이쁘냐고, 딸보다 엄마가 더 젊은 것 같다고, 어려 보인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자들은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댓글을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엄마도 얼떨결에 인플루언서가 되고 딸은 계속해서 그 기세를 몰아서 엄마와 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유명세를 타면 탈수록 이들은 점점 거만해지고 콧대가 높아졌다고 하네요. 별 의미 없이 집에서 밥이나 하고 지내다가 사실 즐겁기는 하죠. 나중에는 엄마가 더 적극적으로 딸과의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죠. 유명해집니다. 협찬이 들어오고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기저기서 우리 제품, 우리 회사 옷 입고 춤 좀 춰주세요. 우리 호텔 오셔서 이용하시고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장품 좀 써주세요. 우리 가전제품 홍보 좀 해주세요. 수없이 많은 협찬이 들어오고 뒤따라 수입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엄마 아스린과 마핵은 1년도 되지 않아서 갖고 싶은 명품들과 외제차 등을 마음대로 바꿔 타고 다니게 됩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죠. 20대의 딸 신났겠죠. 당연히 파티 좋아합니다. 화려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 성격 안 봐도 불보듯 뻔하죠.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친구들 불러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파티를 즐깁니다. 아주 그냥 밤새 놀아 제끼죠.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이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항상 이 엄마 아스린도 있었다는 것. 엄마는 42살이었습니다. 그때. 그동안 가정에 갇혀 지내고 살았다고 마치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정말 딸보다 더 미친 듯이 놀아댔다고 하네요. 아마도 딸의 관종기가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남편과는 사이가 대면되면 솔직히 일을 핑계로 바쁘다고 밤낮으로 딸과 나돌아댕기니 남편 얼굴 볼 시간도 그닥 없었겠지요. 그러다가 결국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쁘고 똑똑한 딸 마혜. 엄마에게 새로운 콘텐츠를 찍자고 제안합니다. 엄마 휴대폰에 랜덤 채팅 어플을 깔아놓고 자기 엄마가 화상으로 문 남성들과 채팅하는 영상을 올리자고 한 것입니다. 이때 벌써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죠. 엄마가 싱글이 아닌데, 혼자가 아닌데. 인플루언서들 이때쯤이 무섭죠. 점점 더 재미있는 것을 올리기 위해서 절벽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죠. 어쨌든 여러 남성들과 엄마 화상 채팅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매칭된 한 남자가 27살 사킵입니다. 딸 마핵은 두 사람의 화상 채팅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게 됩니다. 반응 어땠을까요?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성공적이었다는 것. 2020년 전 세계가 락다운에 걸리죠. 자가격리를 하며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전보다 인기가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엄마, 일이 끝났으면 일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 남자 사킵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연락만 주고받은 것은 또 아니죠. 인터넷상에서 서로 사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몇 살로 보이시나요? 사킵. 27살요. 알고 보니 18살이었습니다. 고등학생, 고딩. 그런데 이 엄마, 사킵의 나이를 알면서도 아스린은 코로나 시국이 끝나자마자 2020년 8월쯤 만나게 됩니다. 이 고등학생을 말이죠. 그리고는 뭐 했겠습니까? 호텔에 가가지고 샤브레 합니다. 아니, 했다고 합니다. 둘이 호텔에서 손만 꼭 잡고 잤겠죠. 내 딸보다 훨씬 어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외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아스린 엄마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킵에게 헤어지자고 합니다. 이유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가 마음에 안 드셨을까나. 어쨌든 이 엄마 하룻밤 자고 나서 사킵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킵 어떻게 할까요? 밤새 호텔에서 손을 살그머니 잡아주고 부드럽게 마사지도 해주고 온갖 어른들이 하는 것을 다 그렇게 저렇게. 고딩입니다. 고딩 사킵은 밤새 난생 처음 보는 별나라랑 온갖 행성을 다 다녀왔는데 앞으로 못 보게 된다니요. 또 가보고 싶죠. 또 가보고 싶죠. 사킵 아스린 앞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그렇게 집에 돌아가서도 수없이 DM 메시지를 보냅니다. 꽃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이 고딩이 돈이 어디 있어서 선물도.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였겠죠? 그러자 이 마핵의 엄마 마지막으로 정말 한 번만 더 만나줍니다. 애따 내가 인심 썼다 이거겠죠? 그리고는 차단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사킵은 더 난리를 치게 되죠. 이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답이 없습니다. 이제 사킵 집착을 넘어섭니다. 분노의 단계로 접어들죠. 내가 이렇게 너를 좋아하는데 당신이 나를 기만해? 나를 가지고 놀다가 버려? 무서운 단계입니다. 잠시 사킵이 이때 조용해집니다. 원래 폭풍 전야가 무서운 법이죠. 몇 개월 후 이 엄마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들이 딸과 함께 참석한 행사에 사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절할 일이죠. 딸이 행사 일정을 SNS에 모두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킵은 이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죠. 이때까지 딸 마핵은 엄마와 사킵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내 엄마가 미성년자를 데리고 호텔까지 드나들었다. 환장할 일이죠. 아빠가 또 알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또다시 사킵에게서 DM이 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 협박입니다. 이제는 협박을 합니다. 엄마 아슬인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사킵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불륜이 들키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잘 나가는 대박 잘 나가는 23만 팔로워의 딸 홀라당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방법이 없는 것이었죠. 42살의 아줌마가 18살 고딩한테 끌려다닙니다.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야밤에 옷 벗고 뭐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하면 또 벗고 사진 찍어 보내고 한술 더 떠서 엉덩이를 요리조리 내밀고 찍어 보내라고 하면 다 찍어 보냈다고 하네요. 어쨌든 사킵 그런 영상들을 차곡차곡 모아 보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장장 2년 동안 끌려다니다가 이 엄마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죠. 에라 모르겠다.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어느 날부터 사킵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킵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핵의 틱톡에다가 댓글로 악플을 남기기 시작하죠. 나는 네 엄마랑 잤다라고 여기저기 그냥 도배를 해제낍니다. 도배를 해제끼는데 이상하게 먹히지 않습니다. 왜? 유명한 인플루언서이니까 수많은 악플 수도 없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이고 웬 미친놈이야. 네, 무시합니다. 무시 때립니다. 그러자 사킵 메일로 마핵에게 마핵의 엄마 벗은 야한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버립니다. 뒤집어졌겠죠. 마핵의 눈도 뒤집어지고 마음도 뒤집어지고 세상이 모두 뒤집어집니다. 이게 정말 내 엄마가 맞는가? 내 엄마가 정말 일어난 어린아이하고 잤을까? 호텔을 갔을까? 그동안의 일들 찔끔찔끔 울면서 엄마가 털어놓았겠죠. 이제 딸 마핵도 모두 다 알게 됩니다. 울고불고. 아빠와의 이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두 사람에게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일 처리를 해야 하죠. 둘이 머리를 짜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게 소문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를 하면 스스로 소문을 내는 꼴이죠. 기자들이 그냥 얼마나 빠릅니까? 마핵이 사킵에게 직접 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안하죠. 돈을 주겠다. 대신 엄마의 사진을 지워달라. 얼마를 원하느냐. 사킵이 이때 원한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사건치고 액수가 좀 애매합니다. 마핵은 다시 물어봅니다. 이 액수에 대해서 어째서 금액이 이러하냐라고 물었더니 네 엄마를 만나면서 내가 쓴 돈이다. 호텔비, 레스토랑 비용 등등 데이트 비용이다.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협박도 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서 정작 원하는 것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마핵은 서로 만나서 돈을 주고받기로 합니다. 사킵이 휴대폰 속의 사진 지우는 것 확인해야 하죠. 2022년 2월 11일 새벽 1시에 만납니다. 하지만 이때 마핵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친구들을 모아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킵을 적당히 죽지 않을 만큼 후드려 패주세요. 폭행 사주를 하죠. 그 대가로 사킵에게 주기로 한 400만 원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사킵 만나는 장소에 그도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살 궁리는 하는 듯 합니다. 하심이라는 친구를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일이 있어서 어디 잠깐 가는데 나 차 좀 태워줘, 운전 좀 해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제대로 된 이유는 말하지 않고 친구와 함께 왔던 것입니다. 대형 마트입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죠. 약속한 새벽 1시 사킵이 도착해서 보니까 마헥과 엄마, 아스린이 타고 온 아우디가 한 대가 보이는데,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 또 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폭행 사주를 받은 남자 5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킵, 빨리 돈을 받고 집에 가려고 마헥 차 옆에 자신의 차를 붙여 세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뭔가 좀 찜찜한 생각이 듭니다. 뒷골이 쎄겠죠? 이 새벽 시간이면 아무도 오지 않아야 되는데 웬 차가 적당한 거리에 서 있습니다. 쎄하고 말고요. 사킵은 바로 차를 돌려서 돈도 안 받고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마헥과 그 친구들 당황하게 되죠.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사킵의 차를 뒤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새벽 1시에 도로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사킵의 차는 160km 속도를 내면서 달아납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이 그만큼 위협적이고 빨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목숨을 건 질주를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킵, 그 상황에서 경찰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믿을 곳이 경찰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여보세요. 저기요. 차 2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급해요. 경찰서까지 못 가요. 좀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죠. 장소도 알아야 하고요. 사킵, 이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새벽에 어두운 곳에서 친구와 160km로 쫓기면서 달리면서 그 위치를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결국 경찰은 위치를 묻고 사킵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를 반복하는데 어느 순간 쿵 소리가 들리면서 전화가 끊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따라붙던 차, 뒷차. 마헥이 고용한 해결사들이 하심과 사킵이 타고 있던 차를 그대로 밀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탄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또다시 길가 가로수를 들이받게 됩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확인한 결과 사킵과 친구 하심은 이미 즉사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경찰 수사해야죠. CCTV를 돌려보게 됩니다. 신고한 통화 내용이 모두 맞아 들어갑니다. 사고 직전의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그렇게 사고 6시간 만에 엄마와 딸, 그리고 폭행 사주를 받은 친구들 모두 잡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마헥은 거짓말을 시전하게 되죠. 경찰 조사에서 제가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요. 우리 엄마랑 같이 행사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그 시간에 정말 우연히 이 도로를 지나간 것뿐이에요. 저희는 이 사고랑 아무런 관련 없어요. 먹히지 않죠. 네. 함께 체포된 친구들 사실대로 마헥이 다 시킨 거라고 자백하게 됩니다. 2023년 4월 딸 마헥과 엄마 아스린 그리고 사고를 일으킨 마헥의 친구들 재판이 열렸습니다. 엄마와 이 딸 폭행 사주를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살인을 시키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정에 없던 사고를 저지른 건 저 친구들이다 라고 자신들은 빠져나가려고 애쓰죠. 그러나 친구들도 진술해야죠. 원래 마헥이 처음에는 폭행 사주만 했던 것이 맞는데 계획이 틀어져서 사킵이 도망가자 그대로 차로 들이박아버리라고 새 지시를 내렸다. 우리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다. 얼마 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을 계획한 마헥. 최소 31년 복역 후 가석방 신청 가능한 종신형. 엄마 아스린과 마헥이 사주를 부탁했던 친구들. 최소 26년 복역 후 가석방되는 종신형. 그 외에 조금씩 도와주었던 친구들. 각각 14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죠. 엄마의 불륜과 달콤한 돈의 맛. 그보다 앞서서 어린 청년 사킵. 사킵보다도 훨씬 더 억울한 사킵 친구 하심.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꼭 이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이쯤에서 첨삭 하나 해볼까요? 이 엄마 아스린의 바람은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네요. 처음 바람 상대는 30대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가족들에게 전혀 들키지 않고 잘 즐기다가 끝낸 전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